안녕하세요, 체이스다운 엠베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요, 골든스테이트 대 클리퍼스 경기인데요. 제가 지난 주말부터 좀 바빠가지고 댓글이나 이런 부분에 많이 답을 못 달아드렸었는데 오늘부터 다시 이제 정상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클리퍼스는 카와이 레너드, 폴 조지, 노만 파웰, 루크 캐너드까지 뭐 거의 1000억 원 이상을 빼고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드레이먼드 그린이 빠진 골든스테이트는 조나단 쿠민가가 최근에 적응을 완료하면서 쿠민가를 선발에 넣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이 라인업이 좀 궤도에 올랐어요. 이 라인업으로 나름대로 승리도 많이 거뒀고 조금 한지가 됐습니다. 특히 이제 쿠민가가 스크린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또 극찬을 많이 받고 있죠. 그리고 저는 오늘 경기 포인트는 이 부분이라고 봅니다. 주바치라는 큰 빅맨을 쓰는 클리퍼스와 큰 빅맨이 없는 골든스테이트의 대결이거든요. 그러면은 결국 저 큰 빅맨을 우리 팀 가드 핸들러들이 수비 부담을 느끼게 해서 내쫓느냐, 아니면 저 큰 빅맨에게 골밑에서 응징을 당하느냐, 요 차이인데, 일단 이 대결에서 스테픈 커리가 완전히 1쿼터의 기선을 제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게 충분치 않을 수 있는 게, 클리퍼스는 돈치치한테도 이런 거 많이 당하잖아요. 클리퍼스는 이런 부분에서 좀 얻어맞는 거에 있어서 맷집이 있고 어느 정도 자신이 있는 대결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클리퍼스가 그럼 레너드, 폴 조지, 노만 파웰, 루크 캐너드까지 없는데 뭘로 공격을 하냐? 근데도 지금 존재하는 선수들이 선발 라인업에 보시면은 바툼 정도로 제외하면요, 마커스 모리스, 주바치, 테렌스 맨, 레지 잭슨 전부 다 개인 공격 성향이 있고 실력들이 있는 선수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클리퍼스의 스타일과 굉장히 관련이 높다고 보는 게, 레너드, 폴 조지, 파웰 이런 선수들이 다 있으면은 전부 좀 개인 공격 좋아하는 선수들의 성향밖에 없으니까 생각보다 엄청 강력하게 돌아가진 않습니다. 대신에 누군가 빠졌을 때 대신 공격을 해주면서 메꿔줄 선수들이 많다 보니까 어떤 에이스가 빠져도 티가 많이 안 나는 게 또 클리퍼스예요. 그런 클리퍼스의 팀 컬러가 이제 장단점이 있는 거죠. 지금 스테픈 커리가 쉬거나 옆에 있을 때는 위긴스나 탐슨 또는 조던 풀이 이렇게 골든스테이트의 공격을 풀어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굉장히 바람직하죠. 커리가 아까처럼 터져줄 때도 있지만 커리가 48분을 다 뛸 수도 없고, 뛰는 시간이 36분이라고 하면 그 36분 내내 폭격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오늘 원정 경기임에도 불구하고 스테픈 커리의 컨디션이 굉장히 좋아 보이고요. 그리고 골든스테이트는 사실 뭐 이제 수비는 이번 시즌 내내 잘 해오던 팀인데 공격이 그날 좀 기복이 있는데, 1쿼터에 스테픈 커리만 터진 채로 만약에 골수 공격이 계속 잠잠했다면 이런 득점 페이스를 내진 못했겠죠. 골든스테이트가 2쿼터 중반, 그러니까 2쿼터 6분으로 접어드는 시점에 거의 50점을 돌파하게 되는데, 골든스테이트가 110점 이상을 넣었을 때 다 이겼나, 뭐 거의 다 이겼나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골든스테이트는 수비는 기본인 팀이고 공격 터지면 그날을 이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반면에 LA 클리퍼스도 팀 컬러가 좀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게, 수비, 그러니까 디펜시브 레이팅에서는 클리퍼스는 시즌 내내 좋은 걸 유지해오고 있는데, 뭐 시즌 중간에는 어떤 구간에서는 거의 오펜시브 레이팅이 최하위로 처지기도 했었죠. 클리퍼스도 공격이 되느냐 마냐에 따라서 갈리는 팀인데, 오늘 니콜라스 바툼이나 로버트 코빙턴까지 수비나 리딩 뭐 이런 부분에 다른 강점이 있더라도 3점포에 있어서는 기복이 좀 있다라고 이번 시즌에 평가받는 그런 자원들의 득점까지 터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클리퍼스도 이런 날은 꼭 잡아야 되는 경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 클리퍼스가 이제 플레이오프 때 미라클 클리퍼스를 이끌었던 게 테렌스 맨과 레지 잭슨 백코트 조합이었는데, 오늘도 둘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테렌스 맨은 어린 선수인데 공수 겸장으로서의 포텐셜이 보입니다. 카와이 레너드도 극찬한 바 있었죠. 전반을 엇비슷하게 끝냈는데, 자 3쿼터 이 부분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뒤쪽에도 따로 모아놨는데, 지금 골든스테이트가 전반에 조금 점퍼나 아니면 골밑 공략을 맞다 보니까 해지앤 리커버리 수비로 수비를 바꿨어요. 해지앤 리커버리를 하는 거는 결국엔 핸들러를 압박해서 거기서 공이 원활하게 투입이 못 되게 하는 뭐 이런 수비 전략인데, 해지 이후에 리커버리 그리고 뒤쪽 선수들도 로테이션을 돌아야 되기 때문에 스몰 라인업 팀이 빅 라인업을 상대할 때 많이 쓰면서도 굉장히 좀 에너지 소모가 큰 그런 수비법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골든스테이트 선수들이 제대로 로테이션을 맞게 못 돌거나, 아니면은 다 돌았는데 집중력 저하로 인해서 실점을 하거나 이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저번에도 최근 부진을 면치 못하는 레이커스에게 홈에서 110점 이상을 실점했는데, 최근에 이제 골든스테이트가 이런 실점하는 경기들이 좀 나옵니다. 지금 그리고 비엘리차의 치근한 수비력 돋보이죠. 제가 보기에는 드레이먼드 그린이 이제 출전을 하게 되면은 쿠민가나 오포주를 중용하고 저 비엘리차는 거의 안 쓰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비엘리차의 수비 리스크가 돋보이는 경기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어요. 제가 아까 오늘 경기를 결국에는 큰 빅맨을 쓰는 클리퍼스와 이거를 못쓰게 해야 되는 골든스테이트의 대결이다 이렇게 요약해드린 바 있는데, 결국에는 지금 주바치나 하테슈타인의 느린 발을 공략해서 빅맨을 못쓰게 해야 되는 임무가 이제 골든스테이트 스몰 라인업 선수들에게 있었는데, 이 역할을 경기 내내 스테픈 커리 빼고는 해준 선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타이론 루 감독이 가끔 주바치가 너무 얻어맞거나, 돈치치가 대표적이죠. 돈치치에게 너무 얻어맞거나 이러면은 그냥 주바치를 빼버리거나, 플레이오프에서도 이제 시리즈 중간에 아예 선수 명단에서 제외한 적도 있었어요. 오늘 골든스테이트는 클리퍼스에게 그만큼의 빅맨 수비 부담을 주지 못했다 이렇게 결론을 지을 수 있겠죠.
이 부분은 스테픈 커리가 아까 1쿼터에 잘 보여줬어요. 아마 거기서 조금 더 몰아쳤으면 주바치를 뺐을 수도 있는데 경기 내내 이 부분은 커리밖에 못했고 지금 경기 내내 위긴스나 쿠민가가 림으로 대쉬해서 골 밑에서 득점하는 장면들이 거의 안 나왔거든요. 이 두 선수에게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게 결국엔 이러면 타이론 루 감독이 주바치 있으니까 쟤네가 림으로 대쉬를 못하네, 그럼 주바치 계속 써야겠다, 이런 결론이 나게 되는 거거든요. 이 부분이 아쉬웠습니다. 결국에는 위긴스가 한 번씩 보여주는 소프트함의 문제죠. 오늘 드레이먼드 그린이 없으니까 레지 잭슨이나 테런스 맨을 상대로 스테픈 커리의 수비가 너무 노출이 많이 돼요. 1쿼터에 커리가 이제 컨디션이 좋았는데 계속해서 수비에서 공략을 당하고 이 부분을 골스 팀원들이 못 가려주다 보니까 커리도 4쿼터에 활약하기가 힘든 거죠. 오늘 스티브 커 감독이 경기 중간중간에 수비 스키마도 많이 바꿔보면서 이런저런 것들을 좀 해봤는데 결국엔 그런 것들이 다 무위로 돌아가니까 경기를 4쿼터 6, 7분 시점에 일찌감치 던지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클리퍼스는 오늘같이 3점도 들어가주는 날은 물이 올랐습니다. 노만 파웰이 부상을 당하긴 했지만 최근에 트레이드로 추가한 코빙턴도 굉장히 팀에 큰 도움이 되고 보탬이 되고 있고요. 레너드 폴조지가 돌아왔을 때 로테이션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문제는 있지만요. 자, 일단 오늘 경기 내부적인 해석으로 지금 수비 스키마의 변화를 좀 보실게요. 경기 초반부에는 골든스테이트가 클리퍼스의 공격에 대해서 그 드랍백 수비를 많이 했어요. 아까 이제 보여드렸던 해지앤 리커버리보다는 드랍백으로 경기 초반에 버티는 모습을 많이 보였는데 이 드랍백을 하다가 상대 핸들러에게 점퍼로 얻어맞거나 상대의 빅맨 상대로 림 프로텍팅을 잘 하다거나 이렇게 두 개 중에 하나는 돼야 되는데 그 두 가지가 다 안 됐어요. 그러면은 점퍼 얻어맞고 골 및 공략 당하면 드랍백 수비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전반에 골스가 60점 이상을 실점하면서 당하니까 스티브 커 감독이 후반으로 갈수록 해지앤 리커버리나 다른 수비의 범위를 늘렸습니다. 근데 이 해지앤 리커버리 수비가 사실 클리퍼스 상대로 좀 고민을 하고 사용해야 될 게, 클리퍼스는 니콜라스 바툼이 코트 위에 존재하고 이랬을 때 공을 굉장히 잘 돌리면서 와이드 오픈 3점을 굉장히 잘 찾는 팀이에요. 레지 잭슨이나 테런스맨 같은 선수들의 코트 비전이 좀 짧거나 패싱 센스가 떨어진다고 판단을 해서 이런 공략을 했던 것 같은데 그 두 선수만 보고 사용할 거는 아니었다, 이런 결론을 낼 수 있겠죠. 그리고 일단 드랍백이든 해지앤 리커버리든 케본 루니가 나와 있을 때 이것저것 골스가 좀 해볼 수 있는 거고, 지금같이 비엘리차가 나와 있을 때는 드랍백밖에 할 수가 없는데 그 드랍백 수비도 잘 되지가 않아요. 이러면은 사실 골든스테이트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비엘리차 인터뷰 내용을 이렇게 쭉 보면은 항상 나는 스트레치 빅맨 이상의 역할을 한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다, 이렇게 좀 공격적인 부분에서 어필을 할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비엘리차가 수비 자체에 그렇게 관심이 없어 보인다는 느낌도 좀 받습니다. 오늘 개인적으로는 1쿼터에 스테픈 커리가 주바치를 공략하는 거 보면서 타이론 루 감독이 주바치를 빼지 않을까 싶었는데 오늘 커리가 제 역할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뚝심있게 밀어붙인 타이론 루 감독의 뚝심이 또 돋보였습니다. 근데 지금 커리가 역할하는 거 보시면요, 일단 빅맨이 스테픈 커리 상대로 드랍백은 못하죠. 스테픈 커리 상대로 드랍백 했다가는 스크린 한 방에 우리 핸들러 수비수 지워지고 3점 맞으면 끝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커리 상대로는 해지앤 리커버리나 블리츠 이런 거 많이 사용하는데 스위치도 좀 하고요. 해지앤 리커버리, 블리츠, 스위치 뭘 해도 오늘 커리처럼 다 찢어버리고 공략을 해버리면은 사실 빅맨을 쓰는 이유가 없어요. 다만 문제는 이 컨디션을 경기 내내 유지했다면 정말 못 썼겠죠. 돈치치가 이제 클리퍼스 상대로 40-50점씩 이제 넣는 경기들이 나오는데 오늘 커리가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거는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수비적인 부담이 드레이먼드 그린이 없는 상태에서 가중이 됐었고 커리의 슛감도 4쿼터로 갈수록 떨어지는 그런 양상을 보였습니다. 자, 오늘 승리한 클리퍼스의 박스 스코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결국 클리퍼스가 공격에서 저렇게 풀어줄 수 있었던 거는 레지 잭슨, 테런스맨 저 백코트 듀오의 활약이 돋보였죠. 레지 잭슨이 야투 17개 중에 8개를 넣어주면서 어시스트도 9개나 배달하면서 완전히 골든스테이트의 해치앤 리커버리 수비를 붕괴시켰습니다. 그리고 테렌스맨도요, 야투 17개 중에 11개, 특히나 이제 적극적인 림 대쉬로 굉장히 스테픈 커리에게 수비 부담을 많이 줬던 선수고요. 25득점에 7리바운드 6개 어시스트, 테렌스맨은 공수 겸장으로서의 포텐, 또 멀티플레이어, 다재다능한 올 어라운드 플레이어로서의 포텐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3점 슛이 결국에 바툼이 3점 7개 중에 4개, 그리고 벤치에서 로버트 코빙턴이 3점 4개 중에 2개, 이 둘마저 이렇게 넣어주면요, 상대팀 입장에서는 수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클리퍼스가 공격에서 고전하는 날 보면은 결국에는 바툼이나 코빙턴 같은 자원들의 3점이 안 터져줄 때 이러면은 올 아웃하는 5명이 다 3점을 던질 수 있는 그런 라인업의 이유가 크게 없어지거든요. 그럴 때 클리퍼스가 이제 3점에서 고전하면서 공격이 안 풀리는 양상을 많이 보이는데 오늘은 둘까지 터져주니까 클리퍼스가 손쉽게 120득점 가까이 득점을 했습니다. 리그 최고의 수비팀 중 하나인 골든스테이트 수비를 상대로요. 그리고 오늘 이제 보셔야 될 게 주바치랑 하테슈타인의 야투일인데요. 주바치가 10개 중에 8개, 하테슈타인이 벤치에서 4개 중에 4개를 꽂았는데 결국에 골든스테이트가 케본 루니 작은 빅맨 한 명만 썼을 때 저 빅맨들에게 얻어맞는 거는 정해져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럼 골스가 해야 되는 건 뭐였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 빅맨들을 수비 때문에 못 쓰게 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는 주바치랑 하테슈타인한테 털렸으니까 골스가 골밑이 약하네, 골밑을 보강해야겠다, 이것보다는 제가 생각하는 결론은 저 둘을 못 쓰게끔, 빅맨들을 못 쓰게끔 했어야 되는데 골든스테이트가 공격에서 저 빅맨들의 수비를 돋보이게 하는 그런 공격 공략이 부족했다, 이렇게 저는 진단을 합니다. 어찌 보면 스몰 라인업을 썼는데
빅라인업의 골밑 선수들한테 맞는 건 당연해요. 다른 걸 갚아줘야 되는데 그 갚아준 걸 못했다는 그런 진단이 필요하겠죠. 다음은 패배한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의 박스스코어로 넘어갑니다. 제가 말씀드린 관점에서 조금 연장을 해보면요, 스테픈 커리의 활약은 아까 보여드렸고요. 앤드루 위긴스가 아쉬웠죠. 지금 위긴스가 야투 10개를 던졌는데 그 중에 3점이 4개예요. 그럼 2점 슛을 6개 시도했다는 건데 그 중에서 점퍼 몇 개 빼면 오늘 림으로 들어가서 레이업이나 덩크 시도를 한 게 거의 없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러면은 타이론 루 감독이 빅맨을 쓰면서 림 프로텍팅을 가져가는 그런 수비 전략이 굉장히 성공적으로 보이는 거거든요. 오늘 스테픈 커리는 외곽으로 상대 빅맨을 불러내가지고 공략을 하는 그런 자신의 임무를 완수했어요. 근데 위긴스나 쿠민과 같이 림에서 조금 득점을 해줘야 되는 선수들이 상대 주바치에게 밀려나서 바깥으로 나와서 잘 공략을 못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굉장히 골스 입장에서는 아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 옵션을 해줘야 될 클레이 탐슨의 야투 14개 중에 3개, 특히 후반에는 뭐 거의 던져서 들어가는 게 없었는데 클레이 탐슨의 부진도 굉장히 뼈 아팠습니다. 커리와 클레이 탐슨이 받는 몸값을 생각한다면 스플래시 브라더스가 선발 출전해서 둘이 합해서 40득점 넘는다, 이런 경기를 골스가 원정 가서 잡긴 힘들거든요. 오늘 뭐 골든스테이트 선수 중에 스테픈 커리를 제외하면 3점을 3개 이상 넣어준 선수가 없습니다. 전부 0개, 1개, 그리고 위긴스가 2개 넣은 게 전부인데 스테픈 커리가 좀 외로울 수밖에 없었고요. 반면에 주바치를 쓰는 클리퍼스 입장에서는 야, 주바치 쓰면 우리 3점 얻어맞으면 어떡하지, 이게 고민일 텐데 다른 애들이 별로 못 넣네, 그냥 주바치 계속 쓰지 뭐, 하텐슈타인 계속 쓰지 뭐, 이렇게 가는 거죠. 클리퍼스가 느린 빅맨을 쓰면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수비 스키마의 딜레마를 전혀 골든스테이트 쪽에서 두드러지게 그 수비를 할 수 없게 공략을 하지 못했다,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오늘 이제 케본 루니야 원래 사이즈가 좀 작다면은 이제 골스에서 가장 사이즈상 빅맨스럽다고 할 만한 선수는 비엘리차인데 비엘리차가 11분 정도 뛰면서 리바운드 1개 잡습니다. 블락슛도 없고요. 아까 LA 클리퍼스 빅맨들의 야투율이나 리바운드 개수 이런 부분과 굉장히 대조적인 그런 수치를 보여주는 비엘리차입니다. 비엘리차는 출장 시간도 점점 줄고 있지만 드레이먼드 그린이 나오게 되면은 플레이오프에서는 거의 못 보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드네요. 그리고 골든스테이트는 아까 2쿼터 중반에 50득점을 넘겼는데 지금 경기가 104점으로 끝났거든요. 거기다 통 가비지 게임으로 졌고요. 골든스테이트가 전반에는 신을 내다가 3, 4쿼터 들어가면은 득점 페이스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이런 양상을 12월 이후에 쭉 보여주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스티브 커 감독이 3쿼터에서 4쿼터 넘어가는 로테이션,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약속의 3쿼터도 사라진 지 오래고 4쿼터에서는 뭐 대놓고 득점이 거의 안 되는 그런 경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골스입니다. 커 감독이 과연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지도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클리퍼스 대 골든스테이트의 경기, 역시나 클리퍼스는 레너드 폴 조지 빠진다고 절대 얕잡아 보일 팀이 아니라는 거를 제대로 증명을 해줬습니다. 거의 1,000억 원 이상의 연봉을 빼고 경기를 한 클리퍼스가 리그 2위를 달리고 있는 골든스테이트를 잡아내는 기염을 토했던 그런 경기가 되겠네요. 경기 리뷰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